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사이킥 희망가득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아정신과의 영역 중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영역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코로나 시간 동안 저희의 일상과 또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지 못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온라인으로 아이들의 학습 태도나 참여도를 체크해 주시지 못하는 가운데 또 일부 제가 이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얘기는 줌을 켜놓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게임을 하고 있었다든지, 어쨌든 인터넷 사용과 또 게임 중독이 의심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정신의학적이나 사회현상으로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게임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저는 게임 중독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스마트폰 우리 이름부터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름이 너무 스마트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 가지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우리 아이가 좀 빠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패턴을 금방 열고 유튜브나 본인이 원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착착 이렇게 들어가서 잘 활용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시선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노출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무의식적으로 허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한번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저희가 이렇게 너무 나쁘게 그 명칭을 부를 것도 없습니다. 뭐 스투피드 폰이라고 할 거는 없는데 최소한 중립적인 이름은 붙이자. 그냥 무선 핸드폰 정도가 좋은데, 스마트폰은 너무 우리에게 마치 그것을 내 손에서 떨어뜨리면 세상과 멀어지거나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일상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한번 좋은 이름이 있으시다면 한번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정신의학자들도 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2018년도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국제적인 질병 분류 ICD라고 하는 그 분류 체계에서 이 게이밍 디스오더라고 하는 질환을 공식적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도박 장애와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그런 장애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너무 그 과몰입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게 이제 질환이냐, 아니면은 정말 아이가 뭐 방황하고 있고 사춘기라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삼으시도록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눈여겨보실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나눠서 보실 때 첫 번째는 얼마나 게임의 빈도나 시간이 그것을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대상자가 조절할 수 없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지,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말아야지, 너무 긴 시간 동안 사용하지는 말아야지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부모님께서도 의견을 나누셨지만 그것의 조절을 할 수 없다,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측면. 자, 두 번째 측면은 그 게임에 과몰입해 있고 게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뭐 학생은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직업이 학생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일상 활동들, 공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나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취미, 그러니까 운동이나 뭐 산책이나 여가를 보내는 것,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이 게임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게임 중독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게임 중독을, 게임 과몰입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며칠 이내에, 나의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또 나는 나의 어떤 일상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게임 중독의 사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여러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한다든지 인터넷 도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야한 동영상 같은 것을 시청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능상의 훼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게임 중독에 게임 중독인 사람이 PC방에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뭐 이런 기사가 언론에 나온 적도 있을 만큼 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능을 떨어뜨리고 일상을 망가뜨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 대상자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인 것입니다. 자, 물론 아직 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의학적으로 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중독과 비슷하게 바라볼 것이냐,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행위 중독이기 때문에 갈망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기존에 저희가 알코올 의존이나 물질 의존과 같은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고 의견이 조금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쨌든 게임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나 청소년이나 또 주변 분들이 게임 중독에 의심되는 상태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역시 기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기저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울감이나 또 불안과 같은 것들, 또 ADHD를 가지고 있는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게임 중독과의 연관성, 또 공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서의 75%,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의 57%가 게임 중독의 가능성이 연관돼서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게임 중독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우울감이 대인관계를 가로막고 나의 흥미나 나의 정서적인 리액티비티, 반응성을 떨어뜨리고 대외 활동을 감소시켜서 게임만을 하게 되는 사이클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튜브 또 게임, 인터넷 사용 등이 우리 소아청소년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 어린 청소년 시기나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청소년 시기가 아직 전두엽의 성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충동을 조절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든지 실행한다든지 하는 전두엽의 기능 자체가 연약해 있는데 그 빈틈을, 연약한 부분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강타한다. 그러고 나면 그 미성숙한 나의 전두엽의 기능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자, 여러분, 완벽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몇 년 전엔 그런 농담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서는 약정을 3년을 맺어서 투지폰으로 바꾼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로막고 굉장히 이렇게 의존성이 증가하면서는 공부나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전문 시험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곳에 그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올라갈 때 항상 스마트폰을 끄고 차에 두고 공부하러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소유하고 이렇게 소지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잠깐의 틈만 나도 이것을 열고 인터넷을 열어서 세상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인이고 스스로 그래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김밥이라도 한 줄 먹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에 들러서 잠깐 5분, 10분이라도 핸드폰 켜서 보는 것이 그렇게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참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빼앗는다든지 이렇게 게임을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갈등의 소지가 있고 아이들한테도 힘든 문제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자율권도 주지만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할 때 건강하게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게임 중독이 의심되는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염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셔서, 특히 저희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이 게임 중독과 행위 중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어려움을,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다. 아이들은 심지어는 외롭기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스마트폰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물론 서로가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도 함께 헤쳐나가고 힘이 되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고, 저희는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 사회적인 관계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와 함께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 게임 사용은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통제하시거나 조절해 주실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실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깊은 공부를 해 가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게임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죠.